정보의 바다를 깊이 들어간다.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쩌다 하루아침에 운이 좋아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성장한 것은 아니죠. 오늘은 이들 기업들의 흥망성쇠와 함께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 배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늦게 방위 산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발발했잖아요. 한국전쟁에서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이 미국의 장비를 다 의존하고 무기에 의존해서 싸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미국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절박감이 있었죠. 한국전쟁이 끝나고 자주국방을 외치던 박정희 대통령은 창원에 방위산업 산지를 건설했죠. 육군 병기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미에는 전자단지 이런 걸 해가지고 방위산업의 인프라 이걸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8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김신조 청와대 기습 사건 1월 21일인데 그 다음에 이틀 후에는 그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있었어요. 다음 해에는 미국 대통령이 닉슨 도트린을 발표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급했죠. 그래서 뭐 그때같이 자주국방이 절박한 때가 없었어요. 엄청 절박한 상황에 대통령이 번개사업이라는 걸 지시했어요. 번개사업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절차 따지지 말고 빨리 만들어 해가지고 소총, 박격포, 유탄 발사기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걸로 채워라. 그래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이 돼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기초적인 그 병기 만드는 인프라가 구축됐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방위산업을 지시할 때만 해도 우리 산업이 아주 보잘것 없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다고. 그래가지고 중화학공업이 막 발돋움해가 발전할 당시인데 자주국방이 강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을 먼저 육성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화학공업과 무기 개발하는 업체를 다 연결을 해줬어요. 현대중공업, 당신들은 함정 건조하는데 전력 수고해라. 삼성항공, 너는 항공기 만들고 이렇게 해가 지정을 해줬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정부 주도이면서도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를 가진 지도자의 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민간 사업도 민간업 기업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방위산업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이 돼 있죠. 1960, 70년대는 정말 우리가 방위산업을 시작하면서 수출을 생각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미국에서 그 6.25 전쟁 때 놓고 간 탱크, M1 소총 이런 것들 다 국산화하는 게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미국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국산화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소총 같은 경우는 한 3년 만에 저 M1 소총 탄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수출하면서 이거 수출도 되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도 한번 수출을 해봐라. 이왕 만드는 게 우리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싹 트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기업과 정부가 많이 협동을 했는데 80년대부터는 이제 기술 자립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K200 장갑차 이런 것들은 우리 국산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 수출 가능성을 이제 확인했고, 그다음에 현궁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도 ADD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무기를 이제 자립도 하고 수출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싹 트게 된 거죠. 우리 방위산업이 수출이 호조를 이루면서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에 4개 그룹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그룹이 24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56위, LIG 넥스원이 76위, 현대로템이 87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 그룹들로 한번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화그룹은 요즘 가장 히트치는 게 K9 자주포죠. 이거는 1980년대 한국이 주로 K55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자주포도 많고 탱크도 많고 수적으로는 2배 가까이.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서 양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특히 자주포 분야에서는 성능으로 압도하겠다. 이런 계획에서 개발하게 된 거죠. K9 인기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K9 자주포 한 문이 일반 곡사포보다 3배 이상 발사 속도가 많다.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 기종이 있어요. 경쟁 기종. 독일의 PGH-2000 자주포, 아주 유명한 자주포고, 그다음 미국의 M109 자주포, 러시아의 2S19 이런 것도 비교되는데, 여기서 발사 속도, 주행거리, 주행 속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거 뭐 가격도 싼데 이렇게 성능하고 비슷해? 이래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이런 포라고 할 수 있어요. 카이는 대한민국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을 선도한 기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다요, 수출을. 그래서 1980년대 록히드 마틴 등 해외 방산업하고 협력을 했어요. 1990년대 들어서는 미국에서 수입해온 그 항공기, 전투기들을 기술 기반으로 우리가 자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전사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기본훈련기 KT-1,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다목적 전투기 FA-50 이런 걸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렇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빅히트 친 게 FA-50 경공격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T-50을 개조 양산하면서 훈련 목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면서 나중을 염두에 두고 전투기 성능을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훈련기에 뭐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 그냥 훈련만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저거 미국 전투기는 엄청 비싼데 뭐 FA-50은 뭐 기능도 저 정도면 훌륭하고 우리 동남아 같은 데서는 뭐 저 고도의 비싼 전투기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가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에 팔게 됐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미사일 회사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미사일을 하는 종합방위산업체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초기에는 금성정밀이라는 그 기업으로 출발했어요. 이때는 제가 현역 시절인데 대위 때인가 그럴 때 이제 그 소나타라는 그 전자전 장비를 그 개발해가지고 우리 배워서 시험한 적이 있어요. 80년대 들어더니 뭐 레이더, 선박용 레이더를 개발했고 굉장히 급성장했어요. 91년도에는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최초로 국산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를 개발하면서 종합방송위 산업체로서 이제 기반을 닦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거대한 미국 시장에 지금 진출할 수 있는 절호 찬스를 마련한 게 B-0이라는 2.75인치 로켓이에요. 이게 최근에 FCT를 통과했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게 FCT 통과하기가. 지금 최근에 들은 소식은 이 2.75인치 로켓 B-0을 사기 위해서 미국에서 예산을 배정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미국에 수출한 적이 없어요. 부품만 수출했어요. 우리가 항공기를 사면은 너희들 부품 수출해 만들어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안전한 무기로 수출하는 거 처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굉장히 LIG 많이 뭐 분위기가 들떠 있던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천공2 MSEM이라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항공기하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중동 상위권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도 뭐 단위가 뭐 수조 원씩. 그래서 최근에 이 세 개 국가에 11조 원 이상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다음에 현대 로템은 우리가 K2 전차함은 이번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시피 유럽에서는 특히 이번 흑표 전차라기도 하는데, 국내 유일의 전차 제작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하면 수출이 잘 돼요.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977년도에 현대 전공으로 설립해가지고 M48 전차 개조 사업을 시작해서 한국형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85년도에는 한국 최초의 전차 K1을 개발했죠. 이후에 그걸 만들면서 또 노하우를 정립해가지고 K2 전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K2 전차는 완전히 우리 독자적인 설계하고 만드는 걸 말이죠. 특히 2022년 7월 달에 현대 로템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를 기본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주문한 기간보다 3개월 먼저 미리 배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는 기동성, 화력, 방호력 등의 세계 최상 정상급이다. 유로 24 드래곤 연합훈련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전차, 독일의 전차하고 다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장거리 주행을 하다가 진흙탕에 빠졌는데 현대 그 K2 전차만 끝까지 주행하고 나머지는 정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호평을 받았죠.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왜 호주 호위함 사업에 한국에서 졌느냐, 독일하고 일본 기업들한테 졌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오션하고 현대하고 두 업체가 가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총력전을 펼치지 못했다. 그다음에 두 모델이 갔기 때문에 그 호주에서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뭐 호주가 원하는 벨의 ROC를 정확히 이 충족을 못했다 그러는데, 원래 이거 경쟁에 진입할 때는 호주가 원하는 걸 다 맞춰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호주에서 이면적으로 절충교육 같은 걸 많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부지방에 산업 건설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절충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의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갈등이 많았어요. KTDX 군함 그 경쟁 구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협력이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중재해야 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된다. 또 캐나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캐나다는 지금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거기는 뭐 잠수함 최선임 사령관도 와서 우리 배 잠수함까지 타고 나가서 다 확인했고, 해군 참모총장도 다 봤고, 조선소 다 견학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나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하는데, 정부는 정말 여기에 집중하고 우리 기업들이 싸우지 않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술력을 총 결집해 가지고 수출에 올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휴전이라는 상황에서 비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는데요. 전 세계 안보 위기 속에서도 각국의 방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K방산 위상이 더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